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멋지게 이제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만드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삽입 탭에서 표를 클릭하고 원하는 표 크기를 선택해서 만드는 방법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또는 이제 표 삽입 명령을 선택을 한 후 표 삽입 대화 상자에서 열 개수하고 행 개수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들을 더 추가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삽입 클릭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을 해서 삽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이라든가 아리안글이라든가 워드 이런 프로그램에서 표를 복사해 가져오는 방법도 있겠죠. 자, 뭐 어떤 방법을 쓰든 이제 표를 만드신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에서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해서 커서를 위치시킨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표 스타일에 자세히를 클릭해주고 표시되는 견본 중에서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견본 스타일 없음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표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셀을 드래그를 선택하고 선택된 셀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셀 병합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오른쪽에 있는 비어있는 셀들을 다 선택하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셀 병합을 클릭을 해줍니다. 점유율 밑에 있는 셀까지 선택하고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셀 병합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데이터의 배치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전체 셀들을 다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가운데 맞춤을 클릭하고 세로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서 모든 데이터를 셀의 정 가운데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숫자만 있는 셀들을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맞춤을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셀 여백 메뉴를 열어서 여기에서 여백을 좁게나 넓게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지정 여백을 클릭을 한 다음에 표시되는 대화 상자의 아래쪽에 있는 안쪽 여백에서 각 여백을 조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취소를 누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글꼴 좀 바꿔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홈 탭에서 글꼴을 적당한 글꼴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크기는 한 단계 작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에 있는 줄을 선택하고 글꼴을 조금 더 두꺼운 서체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을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을 변경하고 싶은 셀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사용자 지정 탭에서 선호하는 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클릭을 해줍니다. 글자 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커터가 입력되어 있는 셀들만 다시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색 모델 메뉴에서 RGB 메뉴를 열고 HS를 선택한 다음에 명도 값을 변경을 해서 명도를 150 정도로 해서 약간 밝은 색을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세요. 자, 왼쪽에 있는 국가명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색 중에서 처음에 선택했던 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특정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역시 도형 채우기에서 가장 최근에 사용한 색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색을 선택한 다음에 색 모델에서 RGB 메뉴 열고 HSL 선택하고 명도 값을 230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을 눌러주세요. 한 칸 건너뛰어서 선택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최근에 사용한 색, 밝은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같은 요령으로 한 칸 건너뛰어서 최근에 사용한 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명도 조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는 색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색을 쓰는 방식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총계만 색을 다른 색을 설정을 해볼까요? 자, 드래그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색을 선택하고 사용자 지정 탭에서 원하는 색을 설정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셀들을 선택하고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채우기색을 선택한 다음에 색 모델에서 RGB 메뉴 열고 HSL 선택한 다음에 명도 값을 230으로 설정해서 밝게 변경을 해줍니다. 자, 왼쪽에 있는 총계만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글자 색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죠. 자, 색을 쓸 때는 항상 이색 조색 쓰는 게 아니라 한두 개의 색만 고른 다음에 명도 조정을 통해서 색을 칠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될 게 선의 색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셀 경계선의 색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셀들 다 선택을 해주고 테이블 디자인에서 펜색 메뉴를 열고 흰색을 선택을 해줍니다. 두께는 1포인트 그대로 두시고 테두리 메뉴 열고 모든 테두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선택된 모든 셀들의 테두리가 이제 흰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특정 몇 개의 셀들만 셀 주변의 경계선만 이제 서식을 좀 변경을 하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두께를 좀 변경을 하고 싶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밑에 있는 요 총계 위에 있는 선, 요 선의 두께를 좀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기타를 드래그 선택을 해주고 펜색은 그대로 두고 펜 두께를 메뉴 열어서 2.25포인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메뉴에서 아래쪽 테두리를 클릭을 해주면 이제 두께가 변경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위에 있는 셀 경계선의 두께를 좀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그대로 펜색하고 펜 두께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테두리 메뉴를 열고 위쪽 테두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위쪽만 살짝 두껍게 이제 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선을 약간 이제 점선 타입으로 만들고 싶다. 예를 들어서 Q2 셀들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선택하고 펜색은 그대로 두고 펜 두께는 다시 1포인트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펜 스타일 메뉴를 연 다음에 여기서 원하는 스타일의 점선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메뉴에서 왼쪽 테두리 눌러주면 왼쪽에 칠해지고 메뉴 열고 다시 오른쪽 테두리 눌러주면 오른쪽에 칠해집니다. 그 다음에 Q3 셀 선택하고 역시 테두리 메뉴에서 이제 오른쪽 테두리 클릭해주면 오른쪽 테두리에 점선, 흰색 점선이 칠해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만약 선을 없애겠다. 선을 없애는 거는 이제 지우개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위험한 방법이고 선을 감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1번 위아래의 셀 경계선을 감추겠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펜색이나 두께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펜 스타일 메뉴에서 테두리 없음을 클릭을 해주고 그 다음에 테두리 메뉴에서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을 눌러주면은,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을 해서 표 선택을 해제해 보면 셀 경계선이 감춰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이제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취소를 눌러서 다시 원상복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사실 이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왼쪽에도 그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흰색 선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배경이 흰색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 배경색이 이제 회색이 되면 회색이나 다른 색이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선이 보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이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을 클릭을 해주고 테이블 디자인 탭에서 테두리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 테두리 없음이 안 되어 있으면 스타일 메뉴를 열어서 테두리 없음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테두리 메뉴에서 왼쪽 테두리 메뉴에서 위쪽 테두리 클릭을 해주면 그러면서 이제 ESC나 슬라이드 빈 곳을 클릭해서 표를 선택을 해제하시면 셀 경계선이 숨겨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나 양 사이드에 있는 셀 경계선을 감추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그 원하시면 선택을 해주시고 테두리 메뉴에서 왼쪽 테두리 그 다음에 점유율 쭉 선택하고 테두리 메뉴에서 오른쪽 테두리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바깥쪽에 있는 경계선도 숨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이제 특정 셀의 셀을 좀 강조를 하고 싶다. 이제 그렇게 원하시면 특정 셀을 이렇게 드래그를 선택을 한 다음에 테두리 없음 메뉴 열고 점선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하고 포인트를 3포인트로 두께를 3포인트 정도로 변경을 해주시고 펜색은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했다.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테두리를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를 이제 설정해서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방법은 나쁘진 않은 방법인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셀을 강조할 때는 이거를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번거롭습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일단 알아두시되 취소를 눌러주고요. 자, 그리고 배경도 흰색으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디자인 탭에서 적용 메뉴에서 배경에서 다시 첫 번째 스타일인 흰색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이제 특정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을 사용을 하는 편인데요.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직사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채우기 없음을 클릭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빨간색 선택하고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3포인트 정도로 주고 다시 한번 도형 윤곽선에서 대시를 특정 대시 스타일에서 사각점선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내가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옮겨서 그리고 크기도 쉽게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업하기 편하고 예를 들어서 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적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을 하고 애니메이션 탭에서 닦아내기 같은 거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게 되면 왼쪽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장점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을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직접 표에다가 강조 셀을 설정하는 방법도 쓰셔도 되고 저처럼 하셔도 되겠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일단 지워 놓겠습니다. 자, 선택하고 딜리트 키나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크기를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전체 크기는 표를 클릭하고 크기 조정 핸들을 이용해서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레이아웃 탭에서 높이하고 너비를 직접 예를 들어서 10cm, 20cm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개별적으로 이제 셀의 그 너비나 높이를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경계선에다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대고 이제 좌우로 드래그 하거나 아니면 상하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작업하면 되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셀의 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들쭉날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필요할 때도 있긴 하지만 나는 이거를 다시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맞추고 싶은 셀들만 선택한 다음에 레이아웃 탭에서 열 너비를 갖게 이렇게 눌러주면은 너비가 같아집니다. 또 그리고 직접 너비 값을 조정을 해서 설정을 이제 너비 값을 조정을 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높이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한 다음에 직접 높이 값을 조정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마우스로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레이아웃 탭에서 직접 값을 설정해서 작업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설정하는 방법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표의 그 위치를 슬라이드 정 가운데다 배치를 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원하시면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드래그 하다 보면 빨간색의 가이드라인이 나타나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맞추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표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정렬해서 맞춤해서 중간 맞춤 누르면 정 가운데 배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회 제목, 자, 현황 오른쪽 클릭하고 엔터키 눌러서 이제 단락을 나눈 다음에 위에 있는 제목 글자만 선택하고 글꼴을 적당히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내용 선택하고 글꼴 약간 얇은 글꼴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조금 이제 줄여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이제 스마트 가이드를 보면서 위치 조정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눌러서 이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표에다 맞추고 싶으면 표까지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정렬해서 맞춤해서 가운데 맞춤 눌러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표의 테두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위쪽 방향 키나 아래쪽 방향 키 눌러서 적당하게 이제 위치는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에서 표를 보기 좋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표의 색을 설정을 하실 때 이색저색 쓰지 마시고 특정 색을 고른 다음에 그 색의 명도 값을 조정해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셀 경계선의 색이라든가 그다음 두께라든가 점선 스타일 같은 것들을 적절하게 조정을 하셔서 이제 보기 좋게 이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숨기기 기능을 활용하셔서 내가 필요 없는 셀들은 보이고 싶지 않은 셀들은 이제 경계선을 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 잘 활용하셔서 멋진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본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